있습니다.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면 벌써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낡은 관행과 답습을 버리고 더 새롭게 혁신적인 화성을 만들고자 저와 3천여 공직자들은 쉼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화성시는 명실공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5번째의 대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드높아진 시의 비상만큼이나 시장으로서 엄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지속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기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4개 일반구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다운 특례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직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거의 없고 늘어난 행정수에 대응하는 재정 특례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4개 특례시와 연대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화성시를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초저출생 시대에 2023년 기준 화성시 출생아 수는 전국 1위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출산 지원 혜택과 대상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첨단을 넘어 AI 미래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안건 없이 언론인과 오롯이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어려운 점, 해결해 주길 바라는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면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SP 조 기자님 먼저. 사회자가 이렇게 지정하면 네. 네, NSP 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시장님 그동안 잘 해오셨고 벌써 2년이 되셨는데 다른 시장님과 다르게 일단은 오래 하셔가지고 업무 적응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해온 그 소회랑 앞으로 남은 2년 또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20조 틀어도 얘기하지만 그 2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이제 간단히 소회가 아니라 이제 그냥 2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걸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화성이 다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화성이 어느 정도 큰지에 대해서는 서울의 1.4배, 인접한 수원시의 7배. 몇 년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 자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최첨단 신도시가 있고 도농 복합지역 있고 또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 1차 산업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가장 넓은 바다가 있어요. 또 가축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전국에서 28,590개 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3차 산업 사업체 수가 11만 7천 개. 그러니까 대부분 자영업자이신 거죠. 11만 7천 개로 사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1, 2, 3차 산업 경기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이런 화성시예요. 그리고 외국인 비율도 7.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적도 다양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만 해도 2만 5천 명 정도 돼요. 우리 화성시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이 화성시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 단체별
뭐 이런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화성시 현안을 파악하고 또 해결하려고 바쁘게 지난 것이 인원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죠. 다 느끼고 계시죠.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인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화성시가 전국의 많은 평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뭐 7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종합 경쟁력 1위, 지역 내 총생산, GDP 1위, 출생자 수 6,700명으로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수출액도 경기도에서 1위예요. 우리 화성시가. 또 특히 요새 체육 와서 2027년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체육대회도 유치했잖아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초로 2년 연속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화성시가 뭐 타 도시의 이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시가 부러움을 하면서도 타도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화성시가 더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한 이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그중에서 가장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드리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하는 거가, 일단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죠. 우리가 구청 설립해야 되고, 또 내년 1월이면 특례시를 출범하잖아요. 특례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가 2027년도예요. 제 임기가 2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 체육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방세 수입의 58%를 기업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현재 그 지방세 수입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고용자 기업에 고용된 인원이 26만 8천 명이에요. 28,590개 기업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충 뭐를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26만 8천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의 58%, 또 각 개인에는 뭐 재산세가 됐든 주민세가 됐든 이런 것까지 하면 70% 정도를 담당한다고 봐요, 기업에서.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세수 확보 플러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또 모이는 거고, 화성시에.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20조 투자 유치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아닌데 시장이 돼서 상황을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조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도 경쟁도 치열하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투자실도 했고, 기업 투자 유치가, 기업 지원가 등등등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자료에 GTX-A가 지난 3월 30일 날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예상한 수치의 40여 %밖에 지금 탑승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화성시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첫 번째로는 수소에서 삼성까지 빨리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동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 어디쯤 날까, 목동쯤에 있는 분이 서울 강남을 가고 싶어요. 거기서 목동에서 저기 동탄역까지 오는데도 한 20-30분 걸릴 거요. 목동에서. 거기서 GTX-A 타고 수서에 가서 내려서, 이게 수서에서 바로 삼성까지 연결되거나 이 서울역이나 강남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수서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서, 제가 가보니까 한참을 걸어가서 전철을 타고 또 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목동 집 앞에서, 물론 광역버스가 상당히 타기도 불편하고 오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1시간을 그냥 거기 집 앞에서 타고 가지 힘들어도 이 GTX-A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GTX-A가 빨리 수서에서 삼성까지 개통이 되고 전 구간이 이렇게 개통이 돼서 서울역이든 저 일산까지 쭉 올라가는 게 연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동탄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동탄역을
최대한 빨리 동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도 7개 추가를 했고, 하여튼 동탄역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동서간 그 도로 있잖아요. 경부광역버스는 제가 아침에 보니까 광역버스가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가 화성시에 41개 노선에 총 364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저 서울로 가는 사람들의 그 수요를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광역버스 신규 노선 대강이하고 경기도에 6개 노선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운행 횟수를 늘리려고 해요. 안 돼. 버스가 늘어나지 않는 건 운행 횟수가 늘려야 되죠. 그리고 광역버스도 12대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등등등을 통해서 이 서울로 접근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이 광역버스 역시 서울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대강이가 또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하여튼 계속 요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걸 많이 좀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화성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 다른 시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63.8%예요. 수원은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용인시가 52%, 성남이 53%, 우리가 63%,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가 어제도 제가 경찰과 함께 서부 지역의 교통 정체 지역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도로가 전부 다 국지도 아니면 국도인 거예요. 우리 시도가 아니라. 화성시의 교통 문제는 이 화성 시내 교통 문제는 우리 시도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은 경기도와 국가에서 빨리 확장하거나 이 신설해줘야 되는 그러한 도로들이에요. 이러한 도로들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인접시에서 화성으로 밀려드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사를 오시지.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시 나름대로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문화 불모지에서 문화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뱃놀이 축제가 벌써 14회를 맞이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던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부터 야간 승선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와 다른 점이,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거창하셔서 이 답변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화성 뱃놀이 축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동해 가보셨죠? 남해 가보셨죠? 거기 가면 바다만 볼 수 있어요. 그죠? 바닷물, 허름 바다 아주 멋있죠. 우리 서해 오면은 어떻게 바다도 보고 또 갯벌도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 경치를 볼 수 있고, 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그 오묘한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서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2008년도죠. 2008년부터 뱃놀이 축제를 이 아름다운 바다 서해안을 수도권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기 위해서 뱃놀이 축제를 진행했던 거예요. 우리 화성 시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다행히 올해 이 뱃놀이 축제가 국가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가 제29회 바다의 날 행사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11시, 우리 뱃놀이 축제는 2시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그 전국항이 더 특별한 그런 뱃놀이 축제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올해도 그래요. 평년과 큰 변화는 없지만은 뱃놀이 축제 하면 뭘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트나 보트 타고 서해 그 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요트, 보트 배우고 실습하고 또 가서 실습하기 바다에서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민간군 해양 안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특별히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관광객 인바운드 회사에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외국 관광객 들어온 분, 그 시기에 오는 분들 모시고 와라 라고 했고 각국 대사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축제 협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 화성 뱃놀이 축제가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일 동안에 21만 명 정도가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는, 그리고 쓰레기 없는, 또 바가지 요금 없는 그 산무 축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죠. 우리 화성이 그 844제곱킬로미터로 이 숫자만 갖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서울의 1.4배예요. 서울은 우리보다 1.4배가 적은 도시에 25개 구청이 있어요. 거기 자치구지만 25개. 우리는 29개 읍면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넓은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이에요. 그리고 도시만 넓은 게 아니라 그 특색이 있잖아요. 행정이라 하는 건 뭐예요? 그 특색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이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행정인데, 이 도시에 맞는 행정, 또 도농북한 맞는 농촌, 뭐 산업, 이게 구분되어 있는 우리 화성시에 구청이 없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이 시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시청까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행정안전부하고 구청 설립을 해서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2020년, 그러니까 21년도쯤에 20년도쯤에 20년도쯤에 한번 주민들 간에 이게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한번 추진되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이 되고 나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화성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설립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4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구청만 설립해달라면 되는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만 빨리 된다면 우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4개 구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설립을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특례시가 내년 1월에 이제 특례시가 되잖아요. 올해 말에 우리가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만 않으면 내년 1월에 특례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사말에서 들었다시피 특례시가 말뿐인 특례시인 거예요. 기껏해야 16개 사무 중에서 8개는 직접 할 수 있고 8개는 도지사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랑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16개 사무라고 이양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례시 지금 100만 도시 수원이라든가 용인 고양 이런 데는 바다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바다 관련된 권한도 주고 뭐 했어. 거기에 대상은 우리 화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되기 전에 이미 했는데도, 그래도 16개 사무 중에서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로 100만 이상 도시에 필요한 이 일들이 있잖아요. 100만 도시에 필요한 광역교통,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광역교통이라든가 병원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업무를 달라 우리는.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은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그 재산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거기에 따른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례시세 같은 재정 특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직 답답하셨으면 뭐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정말로 특례시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특례시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도 있고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역할을 달라. 권한도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이 조회되는 게 않나 생각되고,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건 뭐 비밀이에요. 우리 시정연구원 오셨죠, 원장님. 우리가 그래서 뭐 세수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세수. 우리가 지금 화성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가 아니고 만약에 화성시가 화성광역시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똑같은 세입 구조에서 우리 화성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줄어드냐, 늘어나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1조 350억 맞아요? 네, 1조 35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1조 6천억이에요. 지방세 수입이. 근데 1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조 6천에서 1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광역시라고 했을 때, 광역시세로 도입했을 때. 그렇다면 반반이라고 해서 5천억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세수 항목을 신설해 주던가 교부세를 더 주던가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화성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뭐 며칠 전에 갑자기 통보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오늘 언론인과의 대화를 3주 전에 공지하는 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좀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성시가 지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또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도 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 출신의 우리 시장님으로서 직원들 사기를 올리고 적극행정을 장려하실 수 있는 나름의 보관이 있으신지와 또 혹시 지금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 일요일에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시간 되고 나서 월요일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를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결과 회의하지 말자. 월요일 날은 간부들 휴가 하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뭐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직원들 월요일 날 출근한 직원들 또 수습해서 지금 쿠폰 드리고 있나요? 커피 쿠폰. 이 월요일 날 이게 이 기대를 갖고 출근하시게 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이지만은 하여튼 등등등등의 많은 그런 조그마한 시세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원래 조회라고 있잖아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원래 조회. 매달 1일 날 아침 9시에 하는 게 원래 조회인데 이걸 좀 바꿨어요. 그 일방적으로 하면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장 당부말, 뭐 전달할 사항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예 소통의 시간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좀 갖자 해갖고 하고 싶은 직원들, 할 말 있는 직원들 좀 나와서 좀 자발적으로 그냥 하라.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좀 재미있게 오전 9시에 시작할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퇴근할 수 있게끔 4시나 5시에 그런 직원 소통의 시간으로 바꿔서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그러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참여를 하잖아요. 한 30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할 것이라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생각나는 거고, 자살 예방 한 나이는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간단하게 자살 그 숫자가 몇 개지 4등에서 12등인가 경기도 전체에서 일단은 줄어들었고, 비율도 자살률도 12등에서 24등인가 20몇 등으로 경기도에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과는 아닌 것 같고, 840여 분의 상담 전화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한 270여 분인가는 생명을 구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 한 나이 전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정말로 홍보해 주세요. 그 한 라인으로 전화만 하면 살아.
근데 전화를 안 하니까 자살을 실행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통화가 된 분들은 자살 이행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일단 이게.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서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도 해드리고 뭐 하고 뭐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업이 하고, 옛날에는 정신적인 원인으로 자살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자살 예방 한라인도 큰 성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예, 그동안 특별히 한 게 없고 앞으로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양적 팽창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잃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 문화예술 기반, 또 교통에 대한 기반 시설, 생활권에 대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100만 시민의 삶의 개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조그만 행정이라도 그런 걸 더 찾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화성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00만 정말로 상상이 현실되는 도시가 우리 화성이잖아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10년 전에 에야 2008, 9년으로 생각하는데 2025년도에 세계 뭐 25대 도시가 되겠다 또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하여튼 우리 100만 시민들과 함께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 화성에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화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출연진 분이 별도로 전달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인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